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CG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간혹 있었으나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원작 소설과는 달리 김독자가 유중혁 혼자 살아남는 멸살법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 함께 살 수 있는 결말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설정이 전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중혁을 통해 고등학생 때 같이 왕따를 당하던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책감을 덜어내던 김독자가 그린존에서 나와 유중혁과 다른 선택을 하며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서사는 좀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좀 뻔하긴 했지만요. 거기다가 속이 훤히 보이는 도깨비 주머니와 슬라임처럼 만져보고 싶게 생긴 도깨비들의 외형이 완전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다만 활용을 죽인 후 갑자기 딱 끝나버려서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로 제작된 부분이 정말 극 초반부에 약 10분의 1 지점에도 해당되지 않고 프롤로그도 안 끝났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작진은 쿠키 영상에서 만신창이가 된 한명호를 등장시켜 금호역의 사람들이 모두 당했다는 것을 알리며 이번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면 시즌2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감독은 시즌2가 구체적으로 계약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배우들과 구두로 시즌2에 대해 말한 적이 있으며 시즌2 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을 받으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전지적 독자 시점은 시즌2까지 만들어지게 될까요? 쿠키 영상을 보셨다면 과연 시즌2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원작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미지의 세력이 봉인되어 있는 재앙을 부활시켜 깨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금호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며 충무로역으로 몰려들고 있는 건 무엇인지 원작을 토대로 향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린존 시나리오를 깬 후 김독자는 충무로역의 대표가 됩니다. 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는 깃발 쟁탈전인데요. 모든 역은 깃발 꽂이를 점거할 수 있는 깃발을 갖고 있고 각 역의 대표는 표정역의 깃발 꽂이에 우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 역의 깃발 꽂이를 다른 그룹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역 내의 깃발 꽂이에 다른 그룹의 깃발이 꽂힐 시 역을 빼앗기며 역을 빼앗긴 그룹의 처우는 깃발 꽂이를 점거한 그룹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충무로역의 김독자 일행이 점거해야 할 표정역은 창신역이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전달받자마자 동대문 그룹의 부대표가 충무로를 찾아오는데요. 사실 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는 이틀 전부터 진행 중이었어요. 동대문의 부대표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좋은 제안을 드리러 왔다며 동맹을 요청합니다. 이에 김독자는 우선 동맹을 맺는 척 따라가면서 떠보다가 그들이 급습을 하려 했다는 걸 눈치채고 공격을 개시해요. 사실 동대문과 명동이 힘을 합쳐 충무로역에 쳐들어온 거였는데요. 충무로가 동대문을 따라가면 명동이 빈 충무로를 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명동과 동대문은 이미 표정역을 점거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표정역이 아닌 다른 역까지 노리며 깃발 전쟁을 벌인 건 깃발의 색을 바꾸기 위해서였죠. 하나 이상의 역을 점거하거나 다른 역의 대표를 죽여 깃발을 빼앗는 경우 깃발의 색이 변하게 되고 흰색에서 적색, 남색, 갈색, 보라색, 검은색 순으로 변하는 깃발은 색깔이 짙어질수록 대표뿐만 아니라 그룹원들의 능력치를 증폭시켜주고 점점 더 좋은 부가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명동과 동대문은 동맹을 맺고 충무로를 친 거였죠. 공필두는 충무로에 쳐들어온 동대문과 명동 그룹을 무장지대 레벨 6을 활성화해서 물리쳤고 김독자는 부러지지 않는 신념의 에테르 속성을 불꽃으로 변환하여 명동 그룹의 붉은 깃발을 획득합니다. 이에 충무로의 흰색 깃발은 적색 깃발로 진화하죠. 한편 김독자는 동대문과 명동의 배후가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되는데요. 선지자들은 멸살법 소설을 읽다가 초반에 하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선지자들이라고 부르는 하차자들의 리더는 멸살법을 표절해서 쓴 소설 SSSS급 무한 회귀자의 작가 한수영이었는데요.
한수영은 이 세계에서 김독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인물인데다가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에 시나리오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서울에 있는 역들로 보내고 하차자들을 모아 세력을 동시에 키웠습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역들을 점거해 가면서 깃발의 색을 짙게 바꿔갔죠. 한편 최소 10개 이상의 역을 점거하여 왕이 된 대표자들에게는 절대 왕자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절대 왕자는 그 왕자에 있는 한 다른 모든 왕들에게 절대적인 명령권을 가지게 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었어요.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한 절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역을 20개 이상 점거하여 검은 깃발을 소유한 왕들끼리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김독자는 선지자들의 리더인 한수영을 추적하고 충무로와 가까운 다른 역들을 점거하다가 창신역 점거가 늦어졌는데 이에 정의원은 김독자 앞에 창신역의 깃발 꽂이를 통째로 가지고 옵니다. 역을 점거하기 위해서는 깃발과 깃발 꽂이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그렇게 김독자는 창신역 깃발꽂이에 깃발을 꽂아 창신역을 점거한 후 표절작가 한수영을 제압하고 그녀의 깃발을 뺐습니다. 그렇게 20개 이상의 역을 점거하게 된 김독자는 차례대로 다른 왕들을 쓰러뜨린 후 절대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최후의 1인이 됩니다. 하지만 김독자는 절대 왕자에 오르지 않기로 하는데요. 사실 절대 왕자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 진행될 시나리오의 클리어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이 절대 왕자를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시나리오의 결말에 결코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절대 왕자는 암흑 차원을 주유하는 이계의 신격 중 하나의 힘을 빌리는 아이템이라 함부로 절대의 힘을 빌린 대가로 이 세계를 반드시 멸망하게 만들 거였거든요. 원작의 유중혁도 회기 41회차에서야 이것을 눈치챘고요. 이에 독자는 인간들을 향해 외칩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추한 인간들을 대표하는 왕이 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왕자에 앉도록 허락하지도 않을 거라고. 대체 언제까지 도깨비들의 시나리오에 무력하게 끌려다닐 거냐고. 그렇게 김독자는 절대 왕자를 부숴버린다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왕이 없는 세계의 왕이라는 설화를 얻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이야기, 즉 설화는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데요. 이후 김독자는 자신에게 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 판단이 안 서는 상황에서 한수영을 살리게 됩니다. 사실 한수영은 이 세계에서 독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인물이었어요. 그렇기에 앞으로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죽여야 했죠. 하지만 김독자는 누구는 위험하니까 죽여야 하고 누구는 앞으로 도움이 되니까 살려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갖기 싫었습니다. 그건 김독자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거든요. 이후 김독자와 한수영은 진행 중인 시나리오가 끝날 때까지 서로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임시 서약서를 쓴 후 시나리오를 깨가고 이후 한수영은 서약서 같은 거 없이도 완벽한 김독자의 편이 됩니다. 사실 한수영의 정체는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쓴 작가 TLS 123인데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왕이 없는 세계의 왕이 된 김독자는 이후에도 이타적인 선택들을 하며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시나리오들을 깨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중혁의 연인이었던 이설아가 재앙 운석 속에 봉인되어 있던 재앙을 일부러 부화시킵니다. 재앙 운석은 원래 시나리오에 맞춰 부화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설아는 재앙 운석에 인위적으로 마력을 공급하여 재앙을 깨웠는데요. 그래서 쿠케 영상에서 독자가 이렇게 빨리? 라고 한 거예요. 재앙이 부활하면 서울이 멸망할 건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설아가 재앙을 깨운 건 이설아가 인간을 증오한 패러사이트에게 감염되어 육신을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패러사이트는 자신의 세계가 멸망하자 인간의 세계까지 멸망시키려고 한 거였는데요.
이에 유중혁은 연인이었던 이설아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독자는 하나둘 쌓여간 지인들의 죽음이 언젠가 유중혁의 기억을 갉아먹고 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었기에 이설아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람 몸에 기생한 벌레를 꺼내는 아이템을 구매하여 이설아를 살리죠. 그리고 깨어난 재앙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데요. 원작 결말은 김독자 단 한 명의 희생으로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상을 되찾게 돼요. 즉 유중혁이 처음에 홀로 살아남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말인데요. 원작 결말이 상세하게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한편 유상아와 김독자의 상사였던 한명호는 금호역에서 도망쳐서 충무로역으로 왔는데요. 원작에서 한명호는 금호역 에피소드 후 조용히 사라졌다가 후반부에 악마종의 아이를 수태하는 충격적인 설정으로 재등장합니다. 만약 전독시 영화 시즌2가 나온다면 한명호가 어떤 이야기를 가진 캐릭터로 그려질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